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너무 짜잖아. 짜다니. 나는 하나도 안 짠데? 저녁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자 김옥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된장찌개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말 한마디가 유독 서운하게 들렸다. 내가 평생 당신 입에 맞춰 밥 해왔잖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맛이 없어졌어. 애들도 그러던데 당신 요즘 음식간이 이상해. 식탁 맞은편에서 딸이 말을 보탰다. 엄마 요즘 반찬이 다 짜거나 밍밍해. 옛날 맛이 아니야. 뭔가 간이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야. 김옥순 씨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예전처럼 정성껏 늘 하던 방식대로 요리했을 뿐인데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 걸까? 괜히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다. 밥상을 치우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갑자기 요리를 못하게 된 건가? 아니면 내가 이상해진 걸까?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생각이 많아졌다. 남편과 딸은 변함없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혀가 이상한 건지 감각이 무뎌진 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 날 혼자 동네 보건소를 찾았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마친 뒤 간단한 상담을 받던 중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가족들로부터 음식간에 대한 얘기 자주 들으세요? 네, 자꾸 짜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싱겁냐고도 하고요. 그게요, 나이가 들면서 혀의 감각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김옥순 씨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변화가 어느새 조용히 찾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그녀의 식탁 위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한도영입니다. 올해 76이지만 지금도 매일 병원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바로 음식간의 혼란과 그 배경에 자리한 미각의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혀의 기능은 점점 변합니다. 혀에는 미레라는 맛감지 기관이 있는데 이 수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짠맛과 단맛에 대한 감각이 가장 먼저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간간하고 감칠맛 나던 음식이 이제는 밍밍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본인은 짜게 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짜게 만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타액 분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이 입안에서 제대로 퍼지지 않고 맛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후각까지 둔해지면 음식의 향과 풍미 전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맛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본인은 맛이 없다고 느끼고 점점 더 자극적인 간을 찾게 되죠.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자각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나는 늘 하던 대로 간을 맞췄다고 말씀하시지만 가족들이 느끼는 간은 이미 이전과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 차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때로 상처가 됩니다. 미각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체적 변화입니다. 음식 간이 맞지 않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진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나 체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짜게 먹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나트륨 과잉으로 신장과 심장에도 부담이 가죠. 반대로 너무 싱겁게 먹으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영양 부족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때 어머니는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 요즘 음식 맛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단순한 평가가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충돌은 대부분 미각의 노화라는 생리적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각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식단과 조리,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단지 음식 간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사이의 신뢰와 소통까지 다시 회복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식간을 다시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리 습관과 식사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식간을 맞추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리 초반에 소금이나 간장을 넣고 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방식은 미각이 둔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혀의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초반부터 짜게 만들면 본인은 적당하다고 느끼겠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물이나 찌개 같은 음식은 먼저 재료 본연의 맛을 충분히 끌어낸 후 마지막에 간을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등 감칠맛을 내는 천연 재료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면 굳이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음식의 깊은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각이 둔해진 혀에도 이런 감칠맛은 비교적 잘 느껴지기 때문에 만족감은 높이고 나트륨 섭취는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된장이나 간장 같은 발효된 조미료는 풍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맛을 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한 음식의 식감과 온도도 맛을 느끼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묽은 음식보다는 약간의 씹는 맛이 있는 음식이 미각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혀의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조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서 식사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 입이 자주 마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 전후에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수분이 많은 음식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식사 도중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각 자극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더 적합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후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맛을 혀로만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후각이 함께 작용해야 음식의 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도 둔해지고 코 점막이 마르거나 알레르기, 만성 비염 등으로 인해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향신 채소나 허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파, 마늘, 생강, 고수 같은 향이 있는 재료들은 후각을 자극해서 음식의 인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간을 맞춘다는 건 단지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기술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맛 자체보다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짜게 했어? 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당신 밥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무의식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어르신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상처는 식탁 위 침묵으로 이어지고 점점 가족 간 거리마저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는 먼저 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맛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보는 것, 또는 내가 좀 짜게 했나 보다. 너희 입맛에도 맞게 해보려고 노력할게 라는 식의 대화는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나 배우자도 엄마 요즘 음식이 왜 이래 같은 말보다 혹시 요즘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 준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달되며 부드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지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알아가고 챙기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간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을 계기로 서로의 건강과 변화를 함께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식사는 단지 한 끼가 아니라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잘 만드는 법이 아니라 미각의 변화까지 이해하고 배려하는 식사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짜고 싱겁고를 따지기 전에 그 변화 뒤에 숨어 있는 몸의 신호를 먼저 읽어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식사, 진짜 따뜻한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식탁은 어느새 가족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지속하려면 단순히 조리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의 환경과 태도, 그리고 식사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미각의 변화는 단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먹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이 더 깊이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익숙했던 식사 방식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자신이 만든 음식에 가족들이 불만을 보일 때 그것은 요리 실력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깊은 자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함께 나누는 분위기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대체로 더 짜지거나 싱거워지고 불규칙해지며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옆에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와 맛을 공유하고 입맛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식사는 단지 식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미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입맛이 없다며 대충 넘기던 반찬도 누군가 함께 먹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 입맛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각 저하가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일부 약물 복용,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들이 미래의 민감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원인을 모른 채 간이 자꾸 어긋나고 음식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약물로 인해 미각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구강위생도 미각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치아가 불편하거나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제대로 씹지 못해 음식의 질감과 맛을 정확히 느낄 수 없습니다. 입속에 염증이 있거나 구강 내 건조증이 심할 경우 감각이 둔해지고 음식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칫솔질뿐 아니라 혀 클리너, 구강청 결제, 보습용 가글 등을 활용해 입안 환경을 정돈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간단한 스케일링만 해도 음식의 맛을 훨씬 잘 느끼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각은 단순히 맛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느끼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각이 무뎌졌다는 건 몸과 마음이 모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자극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 입안 건강관리, 조용한 식사, 환경, 가족과의 정서적 소통 등이 모두 미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간을 맞추는 일도, 건강을 지키는 일도,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모두 같은 줄기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입맛이 없다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자각, 혼자 식사하는 고독감, 가족과 멀어졌다는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어쩌면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각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변화를 그냥 방치하면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면
식사는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되고 가족 간 대화의 문이 열리며 건강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짜다, 싱겁다 하는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는 입맛을 잃고 밥상을 피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단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를 대하는 태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입맛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고 반찬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결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각의 변화는 때로 건강 이상보다 더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입맛이 변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기 시작하면 몸은 더 빠르게 변하고 맙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는 먹는 게 재미없다거나 뭘 먹어도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순한 간의 어긋남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지만 맛이 안 느껴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분은 드뭅니다. 하지만 미각 저하 역시 분명한 건강의 이상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일부 병원에서는 간단한 미각 검사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약물 조절이나 영양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요즘 음식이 짜게 느껴지거나 밍밍하게 느껴지는지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각은 단지 맛을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만드는 감각이라는 점입니다. 입맛이 사라진다는 건 기운이 없고 재미가 없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맛을 되찾는다는 건 단지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운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식탁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회복의 장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나를 지탱해주고 가족과의 유대를 이어주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밥상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짜고 싱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담긴 의미, 조리한 사람의 마음, 함께 앉아있는 가족의 표정,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까지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입니다. 미각이 변했다는 건 내 몸이 지금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변화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억지로 예전의 맛을 쫓기보다 지금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식사 방식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싱겁게 먹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간을 덜어 가족과 함께 조율하며 먹는 법을 익히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삶의 질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내가 늙어서 그렇지 하고 체념하기보다는 이 변화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 역시 이 점을 함께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리를 하는 어머니가 예전처럼 간을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타박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어머니 요즘 혀 감각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 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배려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탁 위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 스스로가 음식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이 없고 간이 맞지 않아도 조금씩 시도해 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평소 안 먹던 재료를 써보는 것, 혹은 손주와 함께 요리해 보는 것처럼 일상의 식사에 작은 변화를 주는 일은 미각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요리를 통한 자존감 회복은 생각보다 큽니다. 내가 아직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 마음 하나가 몸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입맛은 결국 관계와 감정의 거울입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간이 조금씩 어긋나도 함께 맞춰가는 것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미각은 사라지는 감각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평범한 밥 한 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밥상 앞에 앉는 그 순간 내 혀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고 내 가족의 표정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위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 보세요.